자, 안녕하십니까. 20년의 주식뉴스공장 4월 월간 특집 독일 통일 전후와 우리나라 시장의 비교 분석. 앞에 일부 방송에서 주가지수가 3배 이상 올라왔고 외국인들 투자 비중 자체도 8배 이상 증가됐다는 얘기를 1차적으로 좀 드렸습니다. 오늘 약간 두 번째 방송에서는 약간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가지고 독일이 통일 전후에 앞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통일 전, 그 다음에 중간, 그리고 후반에 어떤 섹터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는가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커졌을 때 우리가 물론 지금은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합니다만은 여러가지 시나리오 중에 긍정적으로 진행될 때는 케이스를 미리 대략적인 그림 부분들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하고 이런 영향들이 국내에 어떤 영향 부분도 줄 수 있는지 한 서너 가지, 4가지 전후로 해서 잠깐 코멘트를 좀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이 통일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1, 2년 내에 수익률 부분들의 조사 부분들이 있어요. 예상했던 것처럼 이 기간에 건설, 1990년도 전후입니다. 한 10년 동안 10년 정도 전후를 이렇게 마이너스 통일 90년도부터 했다면 89년도부터 한 90년도 후반대까지 이 전체적인 섹터의 통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우리나라가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 부분 진행됐을 때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것보다 어떤 사례를 가지고 여기에 우리나라에게 투영시킬 수 있는 유사한 부분,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걸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투자의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베이스가 될 수 있겠죠. 통일 플러스 마이너스 1 전후에는 아시다시피 건설 섹터가 가장 많이 올라왔어요. 8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의외로 통신도 70%대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리테일, 그 다음에 운송, 음식료, 여기가 50%에서 70%가 통신이 한 70% 정도, 운송이 50%, 음식료. 일단은 통일 초기니까 뭡니까? 뭔가 교류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뭔가 왕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주가 상승 부분들을 일단 푸시를 좀 했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목권을 따질 때 간단하게 정말 심플하게 볼 때 기대감이냐 아니면 실적이냐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통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앞으로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부분들이 많아질 거라는 기대감, 그다음 통신에 대한 기대감, 통신도 어떻게 그쪽에 통과니까, 운송, 음식료, 뭔가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는 기대감 자체가 상승을 이끌었다 하면 통일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그러니까 통일 90년대부터 2년부터 6년 중기 정도 시절 부분들에는 본격적으로 산업군들이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정부가 국채 발행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그 자금이 여러 방향으로 좀 진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소독이 산업 자체에 격차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베트남에다 공장을 상당히 크게 지었지 않습니까? 많은 투자 부분들 진행을 했어요. 왜? 인건비가 싸고 거기에서 제품 부분을 생산했을 때 이익을 더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점에서 또 공장 부분들을 그쪽에 건설 부분들 좀 했죠. 이 케이스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소독의 유명한 회사들이 동독에 많은 투자 부분들을 하면서 제품 생산에 또 질적인 측면에서 단가가 낮아지고 이런 거 투자 부분들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중기 시전에는 그때 상승률이 컸던 게 소프트웨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소프트웨어가 거의 300% 올라갔고 제약이 100%, 화학도 거의 100%예요. 96%니까. 자동차 80%, 에너지 거의 80%, 방송이 70%대 하면서 뭔가 투자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여기서 시너지 효과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있죠. 이 종목군들이 통일 중기, 그러니까 하나의 2년부터 한 6년 정도, 통일 기점부터 2년부터 6년 정도까지 그런 흐름 부분들이 나왔고, 마지막에 7년부터 11년, 물론 먼 이후이긴 합니다만 이때도 역시 소프트웨어가 180%, 아까 SAP 얘기 드렸죠. 이 종목군이 어떻게 보면 최대 상승률을 이끌었던, 근데 마지막 기간에는 금융 서비스하고 테크놀로지하고 다시 통신, 보험, 방송
이런 쪽 섹터가 특히 100% 이상이 통신, 테크놀로지, 금융, 소프트웨어 이쪽이 100에서 180%까지 상승이 나왔고 방송이라든지 보험 쪽이 거의 90% 전후의 상승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 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독일 통일 전후해서 한 3배 정도 지수상으로 그 다음에 외국인 자금은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들어왔는데 90년도에 외국인들 투자 부분들을 보면 직접 투자는 그렇게 막 그렇게 눈에 띄게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직접 투자보다는 아까 직접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투자를 한다는 게 아니라 증시의 자금 투자 부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그러죠. 작년에 우리가 시장 부분들을 볼 때 액티브냐 패시브냐 했을 때 패시브가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전략 부분들이라고 얘기 드렸죠. 여기도 보면 직접 투자는 그렇게 큰 금액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독일 쪽에서 자체적으로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그 자금이 여러 자금에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보고 해외 쪽에서 포트폴리오 투자 부분들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통계치마다 약간 틀리긴 합니다만은 194억 마르크에서 194억 90년도에 194억 마르크에서 97년도 한 7년 정도 후죠. 이게 1559억 마르크로 8배 이상 증가됐다고 앞에서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쪽 패시브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 섹터가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지수 부분들의 어떤 자금이 투입이 됐다는 그런 의미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유사한 사례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선반영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 독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주식이 통일 이후에도 우상향 궤적 부분들을 좀 보였죠. 통일 이전부터 주가가 선반영 들어갔어요. 선반영이 우리 그 주가 측면에서 보시면 이거 비슷한 거죠. 삼성전자도 보면 자, 실적이 좋다. 아니면 실적이 좋다. 작년 3, 4분기, 4, 4분기 실적이 좋다는 긍정 기대감이 있으면서 주가가 미리 움직이죠. 근데 막상 그 실적 발표 나오면 차익 매물 부분들이 미리 선반영 됐던 게 꺾이는 역할 부분들 좀 하죠. 이것도 비슷해요. 통일 전에 주가 상승 부분이 선반영이 됐고 막상 그 시점이 됐을 때 공시가 됐을 때 붕괴가 됐던 통일이 베를린 장벽 부분들이 붕괴됐던 1989년 11월 때 가장 강한 상승세 부분들 우리가 만약에 시나리오를 쓴다고 하면 로프하게 100% 똑같을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본다고 하면 통일에 대한 논의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그 와중에는 기대감 자체가 주가 상승 부분 계속 만들 가능성 자체가 높고 막상 그게 결정되는 1990년 10월부터는 뭐에 대한 불안심리였나요? 있을 때 비용 자체에 대한 불안심리 부분들로 주가가 한 3년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러면서 그 가장 뚜렷하게 나온 현상 부분들 우리나라도 이거 똑같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일단 크죠. 국채 발행 부분들을 하거나 뭔가 자금이 있어야지 이게 뭐 이렇게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뭐 통일안전기금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뭔가 국채 발행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있겠죠. 물론 이건 섣부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만나는 거예요. 사귈까 만약 소개팅을 한다면 선을 본다 하면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의 외부 정보 부분들을 일부 알고 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만나보는데 뭐 결혼까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뭐 황당무계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뭡니까 주식 투자라는 부분들은 항상 드림이 꿈속에서 비전 부분들을 그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 쪽에서도 뭐 1번 시나리오 2번 3번 3번 시나리오 부분들 미리 생각을 해 놔야지만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나마 덜 당황하고 그나마 조금 그렇게 준비를 해도 될까 말까 한 게 이쪽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일 전후에 일단 국채 발행 부분들을 진행하니까 금리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 자체도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유가 상승 부분이라고 물가 상승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트럼프가 국채 발행 부분들을 더 하다 보니 물량이 기존보다 더 늘어나는 거죠. 지금 1조 7조 달러 인프라 건설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쪽에서 국채 발행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려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년 국채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는데 이거하고 비슷하게 통일 전후에 독일이라든지 우리나라도 금리 레벨업 부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7%대에서 9%대까지 급등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서독과 동독도 보면 경제 차이 자체가 워낙 컸죠. 우리나라도 보면 남북한의 경제 차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로 통일 전에는 주가 상승분이 선반이 되면서 강하게 나왔고, 이 이슈가 불거졌을 때, 결정됐을 때는 이제 국채 발행이라든지 금전적인 문제 부분들을 주가가 하락 부분이 나왔다는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 금리가 7%대에서 9%로 상승이 나왔고, 산업별로도 보면 약간 아까 희비가 갈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통일 전에는 뭐 음식료라든지 건설, 산업재,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 통신, 이쪽 부분들이 아웃퍼폼 부분들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은행과 보험 등의 금융업종도 상당히 강세 부분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뭡니까? 투자 지원 정책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금리를 뭔가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하면 추경도 하고 금리 인하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돈을 푸는, 왜 인프라라든지 투자 부분들이 서로 왕래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책 부분들이 정부가 재정정책이라든지 통화정책 이런 부분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민간 투자의 지원정책 부분들을 하면서 금융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마진을 기업 이익 창출의 어떤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보험과 금융업종 부분들이 강세가 좀 나왔다. 이런 부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장에서 이 화면도 지금 화면 캡처해 가지고 올려드릴게요. 뭐 첫 번째 화면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은 북한의 주요 도시 산업 입지, 경쟁력과 특징 산업단지 예전에 자료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신우주 쪽은 중국하고도 가깝고, 그 다음에 나진하산, 청진 쪽, 저쪽 있죠. 어떻게 우리나라 저 끝에 쪽, 블라디보스토크 옆에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나진하산까지는 철도가 연결이 됐어요. 거기에 나진하산의 항중이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에 업데이트할 때는 항구가 만약에 1항, 2항, 3항 있다면 2개 항인가가 중국에서 영구 임대 부분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서해안은 나올 수 있지만 이쪽 동해안이 있죠. 이쪽이 출구가 없어요. 나오는 출구가 없어. 러시아만 있고, 러시아하고 북한만 있고, 중국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나진하산 그쪽에 항구 부분들 2개를 임차해가지고 아마 쓰는 걸로 저는 예전에 봤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북한, 스리플, 삼각지역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이것도 나왔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청진이라든지 함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청진 같은 경우에 북한은 말씀드렸다시피 광물 자원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조선, 제철, 금속, 물류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중국 쪽은 의류, 그 다음에 뭐 해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개성하고 가깝다 보니까 섬유라든지 섬유화학, 식품 이런 쪽에 경쟁력 부분들이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경공회로라든지 기계화학 정도. 그래서 이 케이스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념적인 부분들은 너무 따지지 않는 방향으로 합시다. 이 부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협력 부분들, 회사도 어떤 M&A 부분들 진행하거나 분할이라든지 사업 부분들 쪼개면서 이익 추구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죠. 한국이라는 나라도 하나의 회사의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북한이라도 하나의 회사 측면으로 볼 때 서로 협력 관계 부분들에 대해서 자본이득을 챙길 수 있는 요건들이 있다면, 중국도 하나의 회사라고 봤을 때 그런 윈윈 효과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러시아는 당연히 효과가 많아요. 그래서 러시아도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거. 통일 부분들이 됐을 때 이 만질 수 있는 게 좀 많아요. 기득권도 많이 커지고. 그래서 반대보다는 찬성 쪽의 의견 자체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에 일부 시간에서 독일하고 토독의 통일 관련된 부분들이 급격하게 진행됐을 때 하나의 계기 부분들이 소련이 여기에 대해서 궁극 이쪽 이런 지배 위성 국가들에 대해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라는 쪽으로 약간 포기하듯이 하는 게 하나의 시작점이 됐다는 얘기를 첫 번째로 좀 얘기를 드렸죠. 그 부분도 우리가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 윈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에서도 여러 가지 산업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당연히 노동 집약형 산업 부분들이 예전에 뭐 우리가 가격 자체가 인건비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못했던 사업도
예전에 개성공단 케이스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제2의 개성공단이 북한의 주요 산업 경쟁력에 있는 특징 산업 단지하고 플러스 알파 돼가지고 서독이 독일의 많은 기업 투자 부분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자본이득 부분들을 올리면서 주가가 이익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우리나라 종합지수 2,500부터 7,500포인트, 7,50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원동력 부분이 됐고 외국인들 그걸 보고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노동 집약도가 높은 내수 특화 산업 부분들 당연히 뭐 섬유라든지 가정력 부분, 중소건설업 부분도 올라가는 거고 영토 확대 부분들이 되니까 여행이라든지 운송, 교통, 자동차 부분들에 대한 올라가는 거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자원 수요의 부분들이 있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비금속 광물, 철,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중국한테 많이 뺏겼어요. 그거 많이 가져와야죠.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시너지 효과. 거기에 그 철도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좀 드렸죠. 허무맹랑할 수 있지만 이런 식의 긍정적인 시나리오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방향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 정도는 생각을 해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우리가 방향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단순히 주가의 차트가 일봉이 이동평균선으로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걸 너무 그걸 뭐 체크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 사이클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매크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주체들이 어떤 거기에 작용과 반작용 부분을 하는지 여기에서 도출되는 각가지 모멘텀 부분들을 잡아내고 거기에 공통 부분 우상향 사이클 부분들이 있는 섹터는 장보고 스타일 부분들처럼 회사가 성장하는데 성장하는 사이클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계속 적립식으로 여유자금 있을 때마다 모아놓고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장보고 1호 같은 경우는 중형주인데 2호는 대형주예요. 대형주든 중형주든 시장이든 원리는 다 똑같아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사이클 볼 때도 마찬가지고 회사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 정체적인 관계 부분의 방향성을 볼 때도 가장 중요한 코드는 현재 주가 부분들의 위치가 물론 중요하죠. 우리는 볼 때 그걸 보고 판단을 하니까 그 이면에 어떤 트렌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호는 중형주인데 불구하고 2호는 대형주라고 얘기 드렸죠. 대형주도 돼요. 왜? 말씀드렸죠. 작년에 이 대형주 부분들 하냐면 템베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부분도 우리가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형주 쪽에서 나올 수 있고 중형주 쪽에 나올 수 있는데 중형주 쪽에도 보면 대형주 쪽에서도 보면 대형주도 중형주도 보면 지금 너무 싼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요. 시장이 지금 꿈틀꿈틀하고 물론 중간중간에 트럼프 때문에 무역 전쟁 때문에 금리 인상 때문에 출렁거린 부분들 나오죠. 출렁거림이 나와서 시장이 출렁거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종목군들도 거기에 영향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역으로 보면 그건 회사가 나가자는 방향 자체는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외부 변수로 해서 출렁거리는 하락이 나와. 땡큐죠. 물량을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목군들이 한도 종목군이면 괜찮은데 종목이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이런 것은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시간 투자만 해오면 돼요. 봄이라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씨앗을 많이 뿌려놔야지만 가을에 출수를 할 수 있다. 모든 씨앗 부분에서 씨앗을 뿌려놓지 않고 가을에 출수하려고만 생각을 하면 이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북한의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경쟁 특징 이 부분들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나중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 방송에서는 보면 각 섹터별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이 산업이 통일 전, 그 다음에 초창기,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한 3년, 6년 정도 지났을 때 상승을 만들었던 주력 섹터 이거를 일단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림 부분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산업군하고 뭔가 연관성 부분들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흐름 부분들 뭐 비슷하니까 아까 그리고 국채 발행 금리 부분들 전후로 해서 특히 기대감과 막상 그 시점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작은 부분들이 재정이라든지 통화정책 부분들이 진행돼 가지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 부분이 진행이 됐을 때 이 하나의 사이클 큰 사이클이죠. 10년 사이클이에요. 10년 사이클이 될 수 있는 독일은 그랬습니까? 우리나라는 없고 그렇게 이제 초기 부분들이니까 이런 흐름 부분들이 예전에 비슷한 케이스가 진행이 됐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고려해 두시고 체크를 해 두시면 나중에 투자할 때 아마 근데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윤곽이 그려져 있어요. 이 윤곽 속에서 나중에 뭘까요? 퍼즐을 하나하나씩 더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매매 부분들을 아니면 시장 접근 부분들을 하시면 흔들린 부분이 나와도 별로 그걸로 흔들리진 않아요. 그냥 역발상의 접근 부분들의 포인트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들으면서 4월 월간 특집 이슈 시장 자체가 우리가 다음 주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다른 것보다 이 변수가 남과 북의 어떤 처음 소개팅, 처음 만난 자리 자체가 그 외부 변수 부분들을 다 덮고 주간 상승률 자체가 30에서 80% 나온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종목 장세 부분들, 모멘텀 장세 부분들이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럴 때 종목군 스타일 부분들을 잘 선택을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금요일장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슈헌터 2호가 상당히 18일, 20일도 안 돼서 빠른 시간에 만료가 됐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제 이슈헌터 세 번째 포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 방송을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3호 포트 시작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 장세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멘텀 장세에서 길목지키 부분 잘하면 의외의 수익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부분 열어두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시장 자체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독일과 소독의 이 스토리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이걸 우리나라 쪽에도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하면 뭐까지 나올 수 있나요? 장보고라든지 템베거까지 나올 수 있는 기대감 자체를 가지면서 4월 월간 특집 두 번째 이슈 방송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